자, 2015년 3본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A-B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면 그랬는데 뭐 실제로 뺀 다음에 계산해도 되고요. 각자 성분의 합을 구한 다음에 한 번에 빼도 괜찮겠죠. 여기 성분의 합은 이렇게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3이고 마3. B의 성분의 합은 이렇게 날아가니까 그냥 3이죠. 그러니까 마3에서 3을 빼주면 1번. 2번 4P는 4 곱하기 30이고요. 5C는 10입니다. 3번. 다음에 수학과학 탐구반 동아리 학생들이 수학체험 3가지, 과학체험 4가지를 준비했다. 수학은 2가지, 과학은 2가지를 골라서 체험하는 방법의 수는 그랬네요. 그러면은 1번이겠죠? 수학 3개 중에 2개, 과학 4개 중에 2개를 골라주면 되니까 요거는 3, 이건 6이죠. 다음에 4번. 자,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인데 이 친구는 수직선에서의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주면 x-2가 마3의 3 사이고요. 양변에 2를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2번이겠죠? 다음 5번. 근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사실 이게 객관식이라서 하나하나 넣어보는 것도 물론 방법입니다. 예, 물론 방법인데 뭐 제대로 풀려면 인수분해를 해야겠죠. 딱 보니까 마이너스 1이 제일 넣어볼만 하지 않나? 마이너스 1 넣어보면은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플러스 7, 플러스 6이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근이 맞는 거죠. 근이 아닌 걸 찾는 거니까 3번은 아니고, 이게 마이너스 1 넣었더니 0 된다라는 것은 인수분해 했을 때 x 플러스 인수로 가지고 뒤에는 2x 세제곱, 그 다음에 이 3차 함계수가 3인 걸 이용하면은 이게 2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x제곱. 그다음 2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2니까 1이랑 마이너스 13이 만나야겠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3x. 상수항은 6입니다. 요거를 마저 풀 텐데 요 친구는 뭘 근으로 가질까 또 생각을 해보면 마3을 넣으면 0이 될 것 같은데요. 제 2랑 6 나누면 이제 3이기 때문에 마3을 실제로 넣어보시면 요게 마이너스 54 더하기 9 플러스 39 플러스 6이니까 네, 정확히 되네요. 0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한 번 더 인수분해 보면 x 플러스 3으로 묶어주고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이 친구는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2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 근으로 나오고 마3 근으로 나오고 2분의 1 나오고 2 나옵니다. 이 친구가 답이겠네요. 사실 뭐 요령 있게 찍는 법도 있었는데 그냥 뭐 인수분해 할 줄 알아야 되니까 풀고 넘어갈게요. 다음 6번. 자, 1학년 학생 3명, 2학년 학생 2명, 3학년 학생 1명으로 구성된 바른생활부 학생들이 교문 앞에 일렬을 서서 학폭 예방을 한답니다. 1학년끼리 이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 1학년 3명은 한 명이 셈 쳐요. 그 다음에 2학년 2명이 있고 3학년 1명이 있는데 그럼 하나 둘 셋 4명을 나열한다라고 하면은 4팩토리얼이고 1학년들이 이제 복제인간이 아니잖아. 3명끼리 섞을 수 있으니까 3팩까지 해주면 24 곱하기 6이라서 5번이겠네요. 다음 7번.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은 그랬네. 요거는 이 친구를 2로 바꿀 수 있겠죠. n 플러스에서 n-를 빼면 2니까 이제 그냥 뭐 정직하게 방정식 푸시면 되는데 솔직히 이런 것도 그냥 넣어갖고 되는 걸 찾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계산해 볼게요. 정직하게 좌변부터 계산해 보면 NC3은 요거를 이제 3팩이니까 6으로 나누면 되고요. 그 다음에 NC2는 2팩분의 n-1이 되겠지. 는 3 곱하기 n 플러스 1c니까 2팩토리얼분의 n 플러스 1n. 기본적으로 이걸 만족하려면 n이 2 이상인 자연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n은 0일 리가 없으니까 양변을 n으로 약분해줍니다. 그 다음에 2도 약분해도 될 것 같고 양변에 3을 곱해줄게요. 그럼 이쪽은 전개하면 n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2 3을 곱했으니까 3n-3 3을 곱했으니까 9n 플러스 9 이 정도 되겠죠. 넘겨서 계산하면 600이 9니까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10 되겠네요. 그래서 만족하는 n값은 마이너스 2 또는 5겠지? 5겠죠. 4번. 다음 8번. 5개 영역을 서로 다른 5가지 이하의 색으로 칠하려고 한다. 중복을 해도 되고 인접한 부분을 다른 색으로 칠하여 구분할 때.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가장 먼저 가운데 제일 인접하는 게 많은 쪽부터 칠해야겠죠.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5개. 그 다음에 여기 칠할 수 있는 것은 다랑 달라야 되니까 4개. 여기 칠할 수 있는 것은 얘네 둘이랑 달라야 되니까 3개. 여기 칠할 수 있는 것은 얘랑 얘랑은 달라야 되는데 얘랑은 같아도 괜찮으니까 2개가 아니라 3개. 마지막으로 가는 이 하나, 둘, 3개랑 달라야 되니까 2개. 이렇게 해서 다 곱하면 360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4번 딱 고르고 윽 하고 틀리는 거야. 이거 이제 조심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은근슬쩍 넘어가는데 다나 라 마까진 괜찮았거든요. 분명히. 근데 가가 문제야. 분명 하나, 둘, 3개랑 인접했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랑도 3개 달라야 되고 얘랑도 3개 달라야 되고 얘랑도 3개 달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만 뭐가 문제냐? 이 3개가 색이 정말로 다 다를까? 그게 문제야. 다는 물론 나랑 마랑 다르겠지. 하지만 나랑 마는 색깔이 같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나랑 마가 색깔이 같아버리면 가 입장에선 인접한 게 비록 세 영역이지만 색깔은 2개만 빠지니까 이게 2가 아니고 3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2를 3으로 바꿔버리면 나랑 마가 색깔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정을 못하는 상황인 거지. 나랑 마 때문에. 그래서 이러면 케이스 분류가 필요하겠구나. 여기 맨 처음에 다에다가 5개를 칠할 수 있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케이스를 2가지로 분류합니다. 나하고 마의 색깔을 똑같이 칠할 것이냐 아니면 나하고 마를 색깔을 다르게 칠할 것이냐로 분류합니다. 만약에 같은 색을 칠할 거면 처음에 5 곱하기로 시작해서 4로 들어가요. 그럼 이제 여기 칠했고 여기도 칠했는데 같은 색으로 칠한 거야. 그럼 이제 얘랑 얘 입장에서는 서로 색이 같아도 되는데 이 하나 세모랑 이 체크 표시 색깔은 빼야 되니까 3가지씩 가능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180가지고요. 만약에 나랑 마가 같지 않다면 이제 5 곱하기 4까지는 똑같습니다. 처음에 여기 5가지 4가지인 거죠. 근데 이제 마를 칠할 때 나랑 색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얘랑도 색이 달라야 되고 얘랑도 색이 달라야 되니까 칠할 수 있는 게 3가지겠죠. 3가지. 그럼 이제 가랑 라 입장에서는 이 하나, 둘, 3개 서로 다른 색깔과 다 다른 색을 써야 되니까 가능한 게 2가지씩이겠죠. 그래서 2 곱하기 2라서 계산하면 240입니다. 이렇게 더하면 420이 나오는 구조인 거죠. 자, 넘어갈게요. 케이스 분류 중요한 문제였고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줬는데 이렇게 2차식이 2개 나왔을 때는 인수분해가 되는 쪽을 쳐다보는 겁니다.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EX-Y x 플러스 2y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EX-Y가 0일 때, 즉 y는 2x일 때 이거를 이제 밑에 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y 대신 2x를 대입하면은 x제곱 더하기 8x제곱이 54가 되고 그러면 이제 9x제곱이라서 약분하면 x제곱이 6이 되니까 x는 풀마 루트 6이 되고요. 거기 맞춰서 y는 풀마 2루트 6이 되겠죠. 두 번째 x 더하기 2y가 0일 수도 있잖아. 다시 말해 x가 마이너스 2y일 수도 있죠. 이번에 이제 요것을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은 4y제곱 더하기 2y제곱이 54가 되고 그러면 이제 6y제곱이 54니까 약분해주면 y제곱이 9라서 y가 풀마 3이겠죠? 그럼 x는 부호가 반대니까 마풀 6입니다.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의 최대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최대는 루트 6이랑 2루트 6 더해서 3루트 6일 것이고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최대는 6이랑 마 3을 더해서 3이겠죠. 당연히 이쪽이 더 큽니다. 그래서 4번이죠. 정직하게 풀면 되고요. 10번. 자, 2 곱하기 2 행렬 A의 성분을 이렇게 I랑 J의 범위에 따라서 구분해 줬네요. 모든 성분의 합이 15다. 정직하게 풀면 되겠지. 정직하게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 1,1 성분은 1과 1은 같은 수니까 여기다 넣어야겠지. 1제곱 더하기 1제곱은 2. 1,2면요
1보다 2가 크니까 여전히 밑에 넣어야 됩니다. 1제곱 더하기 2제곱은 5겠죠. 근데 2,1 성분은 2랑 1은 여기 들어가야겠지. 그래서 2 더하기 p입니다. 2,2 성분은 또 둘이 같으니까 여기 넣어야겠죠. 2제곱 더하기 2제곱은 8입니다. 이걸 다 더해주면은 2, 5, 8 더하면 15, 17 더하기 p가 되겠지. 이 합이 15다 이항해주면 p는 마이너스 2겠죠. 2번. 다음 11번. 자, 2차 정사각형의 xy에 대해서 이 세모라는 연산을 이렇게 정의를 했대요. a랑 b는 이렇게 줬고요. 여기 오타가 있네. 자, 이거 3개가 아니라 2개입니다. 2개. 연기형 본 적 없죠? 자, 근데 요거랑 요거를 세모 연산했더니 b가 됐다. 이런 거를 원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 x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하고 y 자리에다가 얘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x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라 했으니까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 그다음에 y는 2배 더할 거니까 얘는 2배에서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8b.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4a 더하기 5b로 하면 됩니다. 이걸 했더니 b가 됐다는 거야. 그럼 이게 넘겨보면은 마이너스 4a랑 마이너스 4b가 같으니까 그냥 a랑 b가 같은 행렬이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완전히 성분이 같아야 되니까 x 값은 2일 거고요. y 값은 마이너스 3이겠죠. 그 사람이 2번입니다. 다음 12번.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2개가 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는. 자, 일단은 위에 거부터 풀어보면은 여기 2x를 절로 보내고 여기 3위는 6을 가져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1보다 x가 크다. 밑에 거는 2분의 a-x를 자꾸 나왔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걸 만족하는 정수가 2개가 되려면 수직선을 그렸을 때, 자, 1보다 크다랑 요 2분의 a-1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었을 때 2랑 3까지는 들어가는데 4부터는 안 들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등호 여부를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고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까지는 포함이잖아. 얘가 딱 3이 되는 것까지는 3이 포함되니까 괜찮은데 얘가 딱 4가 되면은 4까지 들어가서 3개가 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해야 되니까 양변에 2를 곱해주고 양변에 1을 더해주시면 a 범위가 7부터 9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4번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문제인 게 실수로 이 1을 양변에 더한 게 아니고 빼면 이게 5랑 7이 되잖아. 그럼 또 이거 등호 또 거꾸로 보고 3번 이렇게 찍어서 틀리는 친구들 분명 있을 거거든요. 계산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시고. 다음 13번. x범위가 마이너스부터 2까지 이렇게 제한되어 있을 때 요 2차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그랬네요. 자, 그럼 이 친구는 방향이 크거나 같다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 범위에서 요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서 그 최소값이 0 이상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이 제한된 범위에서 최소값이 이미 0 이상이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0 이상이 되도록 만들 수 있겠죠. 그럼 2차 함수의 최소를 구하고 싶으면 표준형을 만들어서 대칭축을 찾습니다. 2k-4 이렇게 되니까 이 친구는 최고차 함수 음수니까 그래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대칭축이 3에 가까울수록 함수값이 크고 3으로부터 멀수록 이 최소겠죠.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방향상 최소를 찾고 있으니까 x에다가 이 3으로부터 제일 멀리 있는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16 더하기 2k-4가 최소값이고요. 이게 0 이상이면 되니까 k는 10 이상이면 되겠죠. 최소값은 5번. 이렇게 제한된 범위에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14번. 2차 방정식이 모든 실수 a에 대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 실근을 갖도록 하는 그랬으니까 판별식을 써보라는 얘기겠지. 일단 전개 x제곱 마이너스 x 달린 거 묶으면은 4a 마이너스 kx. 그 다음에 상수항 같은 경우는 더하기 3a 제곱 더하기 2k 이 정도면 되겠죠. 판별식 16a 제곱 마이너스 8ka 더하기 k 제곱 마이너스
12a 제곱 마이너스 8k가 실근을 갖도록이라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거를 좀 더 정리해 보면은 4a 제곱 마이너스 8ka 더하기 k 제곱 마이너스 8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a에 대한 2차 부등식인데, 이게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성립한다라는 것은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요렇게 또는 요렇게 생겼다는 얘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허근이거나 중근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판별식 한 번 더 씁니다. 짝수공식 이번에는 여기 D1 요건 D2. 그러면 16k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32k,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12k 제곱이니까 양변을 4로 약분할 수 있겠네요. 3k 제곱 마이너스 8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에서 풀어오면은 k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는 0, 1, 2 이렇게 3개겠죠. 3번입니다. 다음 15번. 자연수가 1부터 9까지 있는데 어느 두 수의 합도 9가 되지 않는 서로 다른 4개의 수를 뽑아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자, 그러면 이 1이랑 8이 더하면 9가 되고 2랑 7, 3이랑 6, 4랑 5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애들이고 9는 아주 자유로운 친구입니다. 누구랑 있어도 합이 9가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4자리 수를 만들려면 당연히 숫자가 4개가 필요한데 이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고, 쓸 거면, 아니면 쓰지 말든가. 얘도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까지만 쓸 수 있는 걸 생각하면 생각보다 선택지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자리 수를 만들 때 9를 쓰지 않는 경우예요. 9를 쓰지 않을 거야 라는 거는 반드시 이 넷 중에 하나씩은 골라서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 그럼 둘 중에 뭘 고를까, 둘 중에 뭘 고를까, 둘 중에 뭘 고를까, 둘 중에 뭘 고를까를 선택할 수 있죠. 2의 4제곱. 근데 골랐다고 쳐. 1, 2, 5, 6, 4 이렇게 골랐어. 그럼 얘네를 또 일렬로 나열할 수 있잖아. 뽑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곱하기 4팩토리얼까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9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럼 9를 쓴다고 치면은 이 하나, 둘, 셋, 네 뭉탱이 중에 3개만 더 쓰면 됩니다. 4자리 만들 거니까. 그럼 이 중에 하나는 안 쓰겠다는 얘기니까 안 쓸 걸 하나 골라요. 4가지 골. 예를 들어 이걸 안 쓰기로 한 거야. 그러면 여기 하나, 둘, 3개 중에 이 하나씩 또 골라서 나열을 할 것이니까 2의 세제곱으로 들어가고요. 둘 중에 뭐 고를까, 뭐 고를까, 뭐 고를까. 예를 들어서 1이랑 7이랑 3, 9 이렇게 쓰기로 했으면 또 하나, 둘, 셋, 4개를 나열할 수 있으니까 4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4팩토리얼로 묶이겠네. 그럼 2의 4제곱이랑 4 곱하기 2의 세제곱을 더해주면 되겠지. 16 더하기 4, 8에 32 곱하기 4팩토리얼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48이고요. 24의 제곱에다가 2를 곱한 셈이지. 24의 제곱이 576이라서 계산하면은 5번이겠네요. 이렇게 9를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로 분류를 해서 풀어봤습니다. 다음 16번. 자,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어요 라는 것은 저 친구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겠죠. 크다라고 물어봤는데 범위가 뭐였으니까.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3이라는 얘기라서 그러면 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2와 3을 근으로 가는 2차 식이구나. 물론 a는 음수겠죠. 뭐 여러분이 근과 계수 관계를 썼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인수 분해를 해서 개수 비교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전개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6a니까 결론적으로 b가 마이너스 a, c는 마이너스 6a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을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넣고 c 대신에 마이너스 6a를 대입해 주시면 요걸 풀면 되는데, 요게 이제 마이너스 a로 묶어오면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것이고,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n은 양수거든요. 이건 약분해도 돼요. 그냥 요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죠. 얘는 인수분해가 잘 되니까 2랑 마3을 근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마3부터 2까지가 답이 나오겠죠. 1번이겠죠. 자, 그러면 17번.
영화관 A랑 B에서는 SF 영화로 서스펜스 영화를 상영했다. 이제 구분을 해놨네요. 영화관별로 남녀가 몇 명씩 있는지랑 그다음에 이 남녀가 각각 어느 장르를 몇 프로씩 받는가. 자, 이거는 명이고 이건 퍼센트. 근데 이거를 행렬로 나타내는 시점에서 B에서 SF 영화를 관람을 했으면 좋겠대. 자, 그럼 우리가 행렬 없이 그냥 식을 사실 쓸 수 있거든요. B에는 남자가 150명, 여자가 200명이 있어요. 그럼 남자 150명 중에 남자는 실제로 60%의 비율이 SF를 보니까 100분의 60, 즉 0.6을 곱해주면 되고, 여자 200명은 여자들은 SF를 보는 비율이 30%라서 100분의 30이니까 0.3. 우린 이 계산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행렬을 어떻게 연산했을 때 이 계산을 하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그러면 요 놈이랑 요 놈을 곱하고 요 놈이랑 요 놈을 곱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더하고 싶은 거네. 이렇게 곱한다라는 것은 Q랑 P를 곱할 때 1행 2열을 곱하는 것이니까 이거의 1,2 성분을 보면 되겠구나라고 손쉽게 알 수 있죠. 3번이겠죠. 이렇게 뭐 번호 떼치고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어느 놀이공원의 놀이기구 ABC는 최대 탑승 인원이 1명, 3명, 3명이다. 그러니까 A는 여기 자리가 하나, B랑 C는 자리가 3개씩 있는 것이죠. 근데 어린이만 타면 위험하다 이거지. 어린이는 무조건 어른이랑 같이 타야 되고 순서랑 자리 배치는 상관이 없대요. 그저 누가 누구랑 탈 것이냐가 중요한가 봐. 어른이 3명, 어린이가 2명이 있는데 총 5명이네. 탑승하는 방법의 수는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어린이 둘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당연하지만 여기 어린이가 앉을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는 선택지가 이 B랑 C에 한 명씩 앉든가 아니면 B 또는 C에 둘이 같이 앉고 어른 한 명이 있든가 그거밖에 선택지가 없거든요. 그렇게 분류해 볼게요. 첫 번째는 어린이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둘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럼 반드시 여기 어른이 한 명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어른도 오네. 잠깐만. 여기 어린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어른이 여기 반드시 한 명 있어야 돼요. 3명 중에. 그럼 3명 중에 어떤 어른이 오게 할 것인가 골라야 되니까 세 가지고요. 3실이니까 여기 뭐 어른이 왔다고 쳐요. 그럼 남은 어른 둘은 이제 자유거든요.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둘이 같이 앉을 수도 있죠. 근데 아까 문제에서 탑승 순서랑 그 배치는 상관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앉을 거냐만 생각하면 세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그 어른이 따로따로 앉을 거야라고 한다면 둘이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두 가지가 있고요. 어른이 여기 둘이 같이 앉을 수도 있잖아요. 어른 이렇게. 그러니까 총 세 가지의 어른을 앉히는 경우의 수가 있고, 그다음에 까먹지 말아야 되는 게 곱하기 1을 또 해야 돼. 애초에 어린이 둘이 B가 아니라 C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때도 우리가 고려하는 경우의 수는 똑같을 거니까 첫 번째는 18가지가 나오겠네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어린이가 서로 다른 줄에 앉는 거야. 그럼 일단 또 까먹기 전에 2 곱하고 시작할게요. 어린이 둘이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어른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보면 어른이 여기도 적어도 한 명, 여기도 적어도 한 명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한 명은 사실 어딜 가든 자유긴 한데 이거를 이제 직접 세든가 아니면은 안 되는 걸 빼든가 뭐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근데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정직하게 풉시다. 첫 번째는 어른 둘이 한 명씩 이렇게 앉는다고 치고 나머지 한 명이 여기 간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따로 줄마다 앉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 3팩토리얼이에요. 3명 섞으면 되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른이 2명이 같은 줄에 앉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그걸 또 골라야 돼. 어린이가 있으면은 어른 둘이 어떻게 앉을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일단은 둘은 같이 있을 거고 한 명은 혼자 있을 거니까 그걸 또 골라요. 3. 혼자 있을 어른을 골라. 그 어른 혼자 있기로 했어. 그 세 가지야. 그 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지? 어른 둘이 B가 아니고 C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곱하기 2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그래서 6이니까 11을 2배 하면 24겠죠. 더해주면 40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19번.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있는데 보기차식이네요. 인수분해가 잘 될 것 같은 비주얼입니다. 이 친구가 a-4랑 a 플러스 1 인수분해 되는데 얘네 둘이 더한 게 마침 2a-3이거든. 여기 지금 마이너스를 묶고 오면은 2a-3이라서 이게 인수분해하면 x제곱 마이너스 a-4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x제곱은 a-4 또는 a 플러스 1인데요. 얘가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진다 그랬으니까 얘가 음수고 얘는 음수가 아닌 수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a 범위를 빠르게 구해보면 마이너스 1보다는 a가 크거나 같지만 4보다는 작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친구는 0 이상이 될 것이고 이 친구는 0 미만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a가 1이면 모든 근의 곱이 마이너스 6인가? a가 1이면 요거는 마3이 되고 요거는 2가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x제곱은 마3이야 모든 근의 곱은 3일 것이고 x제곱은 2다의 모든 근의 곱은 마이너스 2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맞겠네요. 지금 여기서는 실근이나 허근 구분을 안 했기 때문에 전부 다 곱하는 게 말 그대로 맞습니다. 다음 니은 두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면이라 했네요. 두 실근의 곱은 당연히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발생하겠죠. 이게 마이너스 4라는 것은 얘가 4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것은 a가 3이란 얘기구나 하는 것이고요. a가 3이면 두 허근은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해서 나오니까 곱이 1이다 그러면 맞는 말이네요. 풀마 i가 나올 테니까 니은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요. 자, 디귿이 이제 중요한데 정수인 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의 개수는 2개다. 자, 콕 집어서 실수가 아니라 정수라 했습니다. 당연히 얘가 아니라 얘를 쳐다봐야 되는데 얘가 x 제곱된 거를 감안하면은 정수인 근이 나오려면 이게 제곱수여야 돼요. 그러면 지금 a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4 미만인 상태에서 a 플러스 1은 0 이상 5 미만인데 여기 들어가는 제곱수는 0, 1, 4, 3개죠. 따라서 실제로 a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3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2개라고 거짓말을 했네. 디귿은 탈락입니다. 2번. 그러니까 문제가 조건이 조금 바뀌면 디귿이 맞을 수도 있는 게 이게 정수인근을 갖도록 하는 이 아니라 자연수인근을 갖도록 하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0은 자연수는 아니기 때문에 또 2개가 맞을 수도 있거든요. 혹은 또 이게 그냥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뭐 그렇게 말했으면 또 0도 안 돼요. 중근이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0도 정수고 뭐 서로 다른 그런 말도 없으니까 중근도 인정이잖아. 그거까지 잘 고려를 해서 꼼꼼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논술형 1번. 행렬 A를 줬고요. 와, 미쳤어. 20제곱 17제곱을 하라고? 아니겠죠. 2번, 3번 정도 속셈 치고 곱해보면 규칙이 나오는 그런 문제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 시험을 보는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서술형이니까 우리가 풀이를 예쁘게 써야 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그냥 얌전히 2번, 3번 곱해보시는 게 좋고요. 우리 학교는 서술형이 좀 자유롭다. 학교 선생님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 이런 거 써도 된다고 가르쳐 주셨다. 그러면 뭐 적극적으로 써도 됩니다. 저는 케일리 해밀턴을 쓰고 싶거든요. 그러면 a 제곱 a 더하기 d가 0이니까 필요 없고 ad-bc를 하면은 플러스 2가 영행렬이 되니까 a 제곱이 마이너스 2군요. 그 말은 a 4제곱은 2다기 때문에 a의 20제곱은 요걸 5번 곱한 것이니까 그냥 단위행렬이고요. 그 다음에 이 a의 17제곱은 a 4제곱이 4번 들어오고 a가 하나 남잖아요. 이건 사실 그냥 a나 다름이 없는 거야. 그래서 0 마이너스 1 0 더하기 1 마3 cd 정직하게 계산하겠습니다. 단위행렬은 1 0 0 1이죠. 곱하면은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삼 CD입니다. 그럼 따라서 A부터 차례대로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1랑 마삼을 더해서 0이니까 A는 마삼이겠죠. 그 다음에 B랑 1을 더해서 1이니까 B는 0일 것이고요. 마삼이랑 C를 더해서 0이니까 C는 3이겠죠. 마지막으로 D는 마이너스 1과 더해서 1이 나와야 되니까 2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마지막 논술형 2번. 그림은 둘레의 길이가 12인 직사각형 ABCD의 대각선을 접는 선으로 하여 접은 것이다. 접었으니까 당연히 이거랑 이거는 합동이겠죠. 한편 교점을 2라고 할 때 이 부분 넓이가 2분의 5랍니다. 근데 긴 변 길이를 구하라 했네요. 그럼 미지수 잡아볼까? 긴 변 길이를 편의상 x로 할게. x. 그러면 짧은 변을 y라고 할까요? 당연히 여기도 y고요. 여기도 y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임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일단 둘 다 직각 삼각형인데 여기 막곡지각에서 각이 같잖아. 그러니까 닮음인데 그걸 넘어서 아예 한 변 길이가 대응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어릴 때 뭐 RHS 합동이다 뭐 이런 거 배웠죠, 그지? 뭐 이름이 중요하진 않고.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넓이가 2분의 5이면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 해서 문자를 하나를 추가하는 것보다는 한 문자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최대한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이걸 밑변, 이걸 높이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럼 이거랑 y를 곱한 게 반띵했을 때 2분의 5가 되는 것이니까 요거랑 요걸 곱한 게 5란 얘기잖아요. 그럼 이 길이는 y분의 5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합동임을 이용하면 이것도 y분의 5일 것이고요. 그럼 이 길이는 x-y분의 5가 되겠죠. 전체가 x니까요. 그러면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볼 여지가 생겼죠. 그럼 이제 이론상 다 푼 게 둘레의 길이가 12라고 했으니까 긴 변이랑 짧은 변 하나씩 더한 게 둘레의 절반이 6일 것이고요. 피타고라스를 써주시면 y제곱 더하기 x-y분의 5제곱 더하기 는 y분의 5의 제곱이니까 y제곱분의 25 이렇게 두 개 연립하면 잘 나오지 않겠어?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친구는 y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y분의 10x는 0 이렇게 되겠죠. y제곱분의 25가 약분되니까 사라지니까. 우리는 x를 구하고 싶으니까 y를 x로 정리를 해볼게요. y는 6-x니까 여기 y에다 6-x를 넣을 거거든요. 근데 분수가 또 보기 싫잖아. 그러니까 양변에 y를 곱해줄게. y 세제곱 더하기 x제곱 y 더하기 10x는 0이다 해서 y 대신에 6-x를 넣어주겠습니다. 더하기 x제곱 곱하기 6-x 더하기 10x는 0이다 이건데 완전 세제곱을 전개해 주시면 6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6의 제곱이니까 108x 36의 18x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6x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10x는 0이다. 자 내림차순 정리 해볼까요? 마이너스 2x 세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24x 제곱 그 다음에 1차는 요거랑 요거니까 근데 잠깐만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은근슬쩍 플러스가 됐네. 자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더하기 216이 0이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약분해 주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더하기 59x 마이너스 108은 0이다. 이 정도 되겠네요. 아주 끔찍해 보이는 3차 방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3차 방식을 풀려면 우리가 인수정리를 이용해야 되는데 x에 뭘 대입하면 0이 될까 찍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상수항은 1이니까 그 3차 함계수는 1이니까 상수항인 108의 약수들 일단 딱 봐도 우리는 양수인 길을 찾는 것이니까 음수를 넣어볼 생각하지 마시고 108의 약수인 1은 딱 봐도 택도 없고요. 2나 3이나 4 이 정도 넣어볼 생각을 해야겠지.
일단 2를 넣어도 택도 없지 않을까? 여기다 2 넣으면 얘랑 간신히 비빌인데 여기 2 넣으면은 어휴, 너무 음수가 커요. 자, 현실적으로 3 정도 한번 넣어볼까요? 3 넣어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27 마이너스 3 넣으면 9니까 108. 얘는 3 넣으면은 175 마이너스 108 이렇게 되겠죠?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럼 4 정도 넣어볼까요? 4 넣으면 4세제곱 64 마이너스 12 곱하기 16입니다. 자, 여러분 12 곱하기 16을 계산하는 팁 합차 공식을 써요. 14제곱 마이너스 4로 들어가요. 이게 뭐냐? 14 마이너스 2랑 14 플러스 2니까 14제곱 마이너스 2제곱인 거야. 14제곱이 196인 거는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지? 아마도 예. 그러니까 192 이렇게 들어가고 4를 넣었으니까 236 마이너스 108. 계산을 보면 이렇게 양수끼리 계산하면은 300. 음수끼리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00. 와, 대박이야. 0돼요. 그 말은 이 친구가 마무리 인수분해까지 해주면 x 마이너스 4를 인수로 가지고 2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8x, 상수항이 마이너스 108이니까 플러스 27은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 친구는 판별식을 써보면 16 마이너스 27은 음수기 때문에 허근이라서 4가 유일한 그림이다. 내가 찾는 긴 변의 길이는 4였다. 이렇게 마무리까지 했고요. 연립방정식과 3차 방정식이 섞여서 나온 문제였습니다. 봤는데 이해 안 되거나 이상한 거 있으면 따로 찾아와서 또 질문하시면 돼요. 댓글 남겨주시거나.